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한국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7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 45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토트넘 허스퍼 선수단이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손흥민 선수가 마중을 나와서 선수들을 맞이하고 또 선수단을 맞이하면서 또 기념사진도 찍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도착 첫날이기 때문에 별다른 일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토트넘의 한국 투어,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와 좋은 추억 쌓아가길 바라는데 콘테 감독의 생각은 아무래도 훈련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한국 투어 첫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공개된 단체 사진에는 토트넘 선수단이 미리 준비한 대형 태극기와 함께 또 보기 위해서 찾아온 많은 팬들을 배경으로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절친인 벤 데이비스 선수와 함께 웰컴 투 서울 판넬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요. 콘테 감독과 더불어서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까지 한국에 온 것이 확인이 됐죠. 콘테 감독과 레비 회장이 나란히 들어오면서 또 손흥민 선수와 인사를 나눴던 모습도 인상 깊었는데요. 토트넘의 주장단이라고 할 수 있는 위고 로리스, 에릭 다이어, 해리 케인이 중심을 서고 또 마찬가지로 주장급 선수인 호이비에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진을 찍는 그런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어에 앞서서 토트넘 구단 선수단의 선수 등록 과정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등번호를 4번에서 17번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미 토트넘의 새로운 유니폼이 출시가 됐고 로메로 4번이 찍힌 유니폼을 구입하신 팬들도 있을 텐데 로메로가 아탈란타 시절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 프로 경력을 쌓아오면서 17번을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선수 등록을 할 때 지난 여름에는 무사시 소코 선수가 17번을 달고 있었고 와포드와의 경기 직전에 이적을 하다 보니까 이 17번 등번호를 빼앗아서 등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비수를 상징하는 번호인 4번을 달고 뛰다가 이번에 17번을 달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토트넘에서 크게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 수비형 미드필더 스킵 선수가 비계된 4번을 달고 또 한 번에 좋은 번호를 달고 새 시즌에는 조금 더 많은 활약, 멋진 활약을 하기를 기대하는 번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어에 가기 앞서서 브라질에서 휴가를 보내던 히샬리송은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국에 와서 또 입단 인터뷰도 하고 입단 공식 사진도 찍고 훈련까지 소화하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브라질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온 것이 비행 일정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히샬리송 선수가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브라질에서 휴가 중에 확정을 했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고 사진도 못 찍었어요. 오피셜도 못했고 메디컬 테스트도 브라질에서 하긴 했지만 토트넘의 훈련 시절도 돌아보고 선수들과 상견례도 하고 돌아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영국에 갔다가 한국에 오게 됐고 또 흥미로운 것이 보통 이적한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영국에 가서 에버튼 훈련장을 방문해서 램파드 감독이라든지 에버튼 동료들과 인사까지 하고 히샬리송 선수가 토트넘 훈련장으로 왔거든요. 굉장히 따뜻한 마음과 깊은 마음을 보여줬던 히샬리송인데 토트넘에 와서 훈련까지 소화하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몸 상태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히샬리송이 토트넘 입단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토트넘과 계약한 것에 대해서 꿈을 이룬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브라질에 있을 때 토트넘으로부터 오퍼가 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계약하고 나서 새 동료들을 만났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제 위대한 감독과 함께하게 됐고 훌륭한 선수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역사를 만들고 싶어요. 챔피언스리그는 그야말로 꿈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뛰는 게 꿈이라고 말해왔는데 그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TV를 볼 때 챔피언스리그 주제가를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그 경기를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콘테 감독님은 우리를 모든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위대한 팀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는 강한 팀이 될 것입니다. 모든 대회 우승을 이루고 싶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다운 굉장한 포부와 출사표죠. 토트넘이 사실 15년째 지금 우승컵을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관을 끊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참가하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겠다 이런 포부를 얘기한 겁니다. 당장 첫 시즌에 이룰 수는 없겠지만 5년 계약을 맺었고 이 5년 안에 토트넘에서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 무엇보다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던 히샬리송 선수가 토트넘을 택한 이유는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팀 중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뛸 수 있는 팀이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고요. 무엇보다 콘테 감독과 함께하면서 세계적인 명장과 함께하면서 본인도 성장하고 좋은 팀에서 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효과, 콘테 효과를 통해서 토트넘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스쿼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히샬리송 선수의 토트넘 훈련장 첫날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훈련을 이미 진행 중이던 선수단과 합류해서 식당에서 이제 상견례를 가졌는데 이때 로메로 선수와 따로 인사를 나눴어요. 서로 포옹하고 툭툭 치면서 웃는 모습이 있었는데 두 선수가 대표적인 남미 축구계의 라이벌로 불립니다.
브라질 대표팀과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거의 적대적인 한일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벌인데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히샬리송과 아르헨티나 대표 수비수인 로메로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A매치마다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혔고 감정 다툼도 벌였었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에버튼에 있던 히샬리송과 토트넘으로 온 로메로 선수가 지난 시즌에 경기할 때마다 감정 다툼도 부리고 말싸움도 부리고 서로 막 보복성 파울도 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웠었거든요. 그런 관계를 또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로메로가 넘어져 있는 히샬리송을 조롱하듯이 뭐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고 히샬리송도 반격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한 팀에서 뛰게 됐잖아요. 다혈질적이고 거칠고 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이 두 선수가 이제 한 팀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일 없이 각자의 강점을 모두 토트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기대될 만한 일이고요. 브라질 대표 출신인 또 히샬리송과 막역한 오우라가 굉장히 즐겁게 웃으면서 이제 둘의 인사에 박수를 치는 모습도 있었고 뭐 또 다른 영입생인 포스터라든지 뒤에 있던 도어티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웃으면서 또 이 장면을 보면서 선수들도 그런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샬리송 선수는 한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인 7월 8일에 토트넘 훈련장에 와서 첫 훈련도 하고 많은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7월 9일에 토트넘 선수들이 오후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죠. 이 소식에 앞서서 한국행 명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 토트넘 허스퍼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대를 하면서 하브리그에서 영입했던 잭 클락 선수의 썬덜랜드 완전 이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임대로 뛰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측면 공격수인데요. 이 선수가 결국엔 토트넘에서 이제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썬덜랜드로 완전 이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7월 9일 출국 직전 시간입니다. 오후 5시 45분에 토트넘의 한국 투어 3가비 선수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막역한 관계인 세르히오 레길론이 빠진 것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나서 좀 이제 한국에 와서 손흥민 선수가 마중 나온 상황을 영상으로 이제 토트넘 허스퍼 공식 채널에서 올렸는데 델리알리가 좋아요를 남겼어요. 델리알리도 사실은 토트넘에서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손흥민 선수와의 그 인연이 정말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선수인데 한국 투어가 마침내 성사됐는데 오지 못하게 된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2019년 손흥민 선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고 있던 시점에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을 떠나게 된 상황인데요. 그 사이에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토트넘이 아시아 투어라든지 해외 투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투어를 못하다가 이번에야 성사가 됐기 때문에 아쉬워할 선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의 한국 투어에 합류하게 된 선수 명단 전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위거 로리스, 프레이저 포스터, 브랜든 오스틴, 수비수 조시 킬리, 수비수 다빈손 산체스,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 다이어, 자펫 탕강가, 말라시, 페이건 월콧, 벤 데이비스, 찰리 세이어, 윙백 맷 도어티, 이메르송 로얄,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 이브 비수마, 파페 마타르 사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 하비 화이트, 윙백 라이언 세세뇽, 이반 페리시치, 공격수 브라이언 힐, 데안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해리 케인, 트로이 페럿, 루카스 모우라, 손흥민 선수고요. 빠지게 된 선수 중에 조로든 선수는 뭐 이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질병 때문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고 클레망 랑글레 선수를 사실 한국 투어에 포함시키고 싶어서 토트넘이 영입 작업을 빠르게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국 투어 가기 전에 영입은 했지만 비자가 아직 안 나오면서 한국에 오지 못하게 됐어요. 추후에 오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소식은 이제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랑글레는 일단 영국에 머무르면서 몸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조반니 로셀소와 탕기 은돈벨레, 세르히오 레길론과 해리 윙크스는 역시나 토트넘 훈련장에 남아서 훈련한다고 했는데 이 선수들은 이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투어에 와 있을 경우에는 뭐 한국 투어에서 토트넘의 플랜 A 훈련을 하는 과정에 사실 크게 도움이 되기 어렵고 또 본인이 이적을 해야 되면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 스칼렛과 RP 디바인 선수는 토트넘이 기대하고 있는 유망주인데 유럽 축구연맹 유럽 19세 이하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휴가 일정이 늦어져서 이번 투어까지 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 못했는데 일단 로셀스와 은돈벨레는 임대를 다녀왔고 해리 윙크스는 이적설이 이미 팽배한 상태에서 레귤런 선수는 본인이 남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도 이렇게 한국 투어에 오지 못하게 된 것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임대를 다녀와서도 콘테 감독이 동행시킨 선수, 직접 선택한 선수는 브라이언 힐과 파페 마타르 사르 선수인데요. 브라이언 힐은 올 여름에도 임대 이적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장기 계약을 맺은 유망주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세를 지켜보고 지금도 힐 선수의 장점을 파악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파페 마타르 사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에 영입해서 프랑스 클럽 매치로 재임대를 보내가지고 매치에서 계속 뛰고 있던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중앙지역에서 공수양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미드필드다 보니까 아직 토트넘이 중원자원 중에서는 공격적으로 창의적인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는데 프리시즌 훈련 기간 이 선수가 잘한다면 아마도 콘테 감독이 이 선수를 그대로 쓸 수도 있다. 혹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대를 다시 한번 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트라이커인 트로이 페럿 역시 임대를 다녀왔잖아요. 이 선수도 콘테 감독이 직접 지켜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임대를 바로 하지 않고 한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확정된 투어 명단을 바탕으로 토트넘이 팀 K리그 세비야와 치를 경기의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손흥민, 케인, 쿠루세스키, 주전 수리톱이 먼저 나서고 힐과 패럿, 히샬리송, 모우라 이런 선수들이 후반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뭐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손케쿨이 먼저 뛴다. 히샬리송은 아직은 좀 훈련을 같이 하고 맞춰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 출전이 유력하고요. 좌우윙백 왼쪽은 페리시치와 세세뇽, 오른쪽은 로얄과 도어티입니다. 중앙 미드필드는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화이트, 비수마, 스킵, 사르인데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비수마, 스킵이 주로 뛰고 화이트와 사르는 몇 분 정도만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비 라인은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 로메로 중심으로 뛰고 탕강가 선수가 지금 임대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탕강가는 이게 추진될 경우에는 중도에 떠나갈 수도 있고요. 세이어스와 페이건 월컷은 유망주로 이번 명단을 함께 소화하게 됐습니다. 토트넘의 한국 투어 출국 현장부터 입국 과정까지 토트넘 공식 채널 스포츠플레이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케인 선수가 앞장서서 이제 출국 비행기를 탔고 브라질 선수들은 함께 계속 어울리면서 로얄, 모우라 그리고 히샬리송이 함께 얘기를 하면서 옆자리에도 앉아서 비행기를 탔는데 이때 공개된 사진 중에 로얄 선수가 올린 인스타 스토리에 히샬리송의 핸드폰 배경화면이 공개가 됐는데 바로 월드컵 트로피였어요. 얼마나 지금 이 선수가 야망이 큰지 토트넘에 와서 챔피언스리그도 우승하고 싶어하고 이제 브라질 대표 선수로서 월드컵을 우승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휴대폰에 이제 배경화면을 통해서 드러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브라이언 힐 발렌시아 임대를 다녀와서 토트넘에 합류를 했고 또 호이비에르 선수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미 이제 영국 남자라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과 함께 토트넘에 방문해서 손흥민 선수, 다이어 선수, 로리스 선수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가 한국 음식을 미리 체험해봤는데 한국 음식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왔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콘테 감독은 노트북을 보면서 뭔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사진을 찍을 때 화면에 스포츠 플레이의 콘테 다큐멘터리를 이제 띄워놓으면서 홍보성의 느낌이 좀 있었지만 아마도 콘테 감독 여러 경기 영상이라든지 분석 영상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프리시즌 훈련 어떻게 할지를 구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7월 10일 오후 3시 4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토트넘이 탄 비행기가 내렸고 손흥민 선수가 마중을 나왔는데요. 가장 먼저 입국장으로 등장한 인물은 다니엘 레비 회장과 콘테 감독이었고 레비 회장이 역시 팀의 회장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콘테 감독과 인사를 하고 나서 선수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맞이한 선수는 주장은 아니었고 부주장인 해리 케인이에요. 워낙에 손케듀의 관계가 막역하기 때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절친인 다이어와 인사하고 주장 로리스와 인사하고 또 다른 부주장급의 선수죠. 본인도 친한 호이비에르 선수와 인사를 하고요. 그러고 나 선수들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찾아온 팬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나와서도 이제 워낙에 토트넘이 이제 오는 상황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라인을 좀 쳐놨어요. 경호 문제, 뭐 경찰 병력들도 출동을 하고 경호 병력도 출동을 해서 라인을 치고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 불상사가 없도록 막아놓고 이제 팬들이 볼 수 있게 해줬고요. 몇몇 선수들은 또 사인을 해주면서 또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을 보러 와준 팬들에게 또 좀 팬 서비스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좀 밀착해서 경호를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한국 올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짧은 시간이라도 사인을 해주고 그렇게 지나갔던 모습이고요. 이렇게 돌아가서 아무래도 이제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내일부터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토트넘 허스퍼의 공식 채널에서 고향 스타디움에서 훈련 중이다라고 영상을 올렸어요.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 영입생인 이부 비수마라든지 핵심 선수인 다이어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시차 적응을 한다. 저녁 시간에 느슨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준비한 프리시즌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콘테 감독의 요청이었고 콘테 감독이 짠 일정이었기 때문에 토트넘의 한국 투어 공식 일정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트레이닝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토트넘은 7월 10일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7월 11일 오전에는 아무 일정이 없어요. 아무래도 입국한 첫날이기 때문에 휴식도 필요하고 시차 적응도 필요한데 훈련까지 했기 때문에 훈련하고 나서 식사하고 푹 잘 것 같습니다. 이 식사 손흥민 선수가 택한 식당에서 먹게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먹게 됐을지는 선수들이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추후에 인스타를 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7월 11일 월요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이어집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의 유소년 선수들을 가르치는 클리닉을 진행하고 나서 팬들이 볼 수 있는 오픈 트레이닝을 실시하고요. 7월 12일에도 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팀 K리그와 경기에 앞서서 한국 언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3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과 팀 K리그의 경기가 열리고요. 7월 14일 하루가 이제 휴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는 아마도 휴식을 주면서 한국 관광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7월 15일에는 또 한 번 팬들이 볼 수 있는 공개 훈련을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세비야와 7월 16일 경기에 앞선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7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과 세비야의 경기를 끝으로 토트넘은 다음날 한국을 떠나게 되고요. 이후에도 빡빡한 일정이 이어집니다. 7월 23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스코틀랜드에서 레인저스와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고 7월 31일 일요일 새벽 3시 15분에는 AS 로마와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프리시즌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는 8월 6일 토요일 밤 11시 사우샘튼과의 홈 경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곧바로 8월 15일 월요일 0시 30분에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세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던 친정팀 첼시와의 경기가 이어지고 또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가 8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우리 시간으로 보기 좋은 때 열리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 한국에서 어떤 일정을 보내고 돌아갈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